단계를 잘 해결해 나가면서 넘어가면 실력 있는 의사가 되겠고, 해결을 못하고 넘어가면 실력 있는 의사가 되지 못하겠죠. 안녕하세요. 살 빼주는 의사 오빠 김지수 원장입니다. 그동안 기본적인 내용들 많이 설명해드려서 오늘은 색다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방흡입 의사가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사들이 지방흡입을 처음 배우는 과정이 병원에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의외로 또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지방흡입 장비 회사들에서 주최를 하고 세미나에서 장비 사용법을 배우면서 수술을 처음 배우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세미나에서 배운 방법대로 수술을 그대로 하려고 하고, 병원에 돌아와서 수술실 세팅부터 장비, 그 다음에 마취 방법, 수술 순서까지 전부 다 똑같이 세팅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 방법을 선택할 때 진동 흡입기를 이용한 지방 흡입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방 흡입에 대한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이제 조금 더 많이 뽑으려고 하는 단계가 되는데요. 그전에는 사고가 날까봐, 패이거나 문제가 생길까봐 조금씩 뽑다가 수술은 잘 끝났는데 경과 체크를 할 때 환자분들이 컴플레인을 엄청 많이 하죠. 리서치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기 때문에 더 뽑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수술을 과감하게 하는 단계가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과다출혈이 생기면서 환자분들이 새벽에 응급실에 간다거나 경과 체크를 할 때 울퉁불퉁한 요철이 많이 보인다거나 패임이 보인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뽑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 어느 정도 뽑게 되면 라인을 더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단계가 되는데요. 허리도 이렇게 푹 파보고, 팔도 직각팔도 만들어 보고, 허벅지도 일자 허벅지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수술 중에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라인이 다 만들어졌는데 꼭 경과 체크를 할 때 보면은 수술할 때와 다르게 어디가 펴여 있거나 울퉁불퉁하거나 주름지거나 피부가 처져 있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라인이 변형되거나 근육이 비치거나 그런 증상들이 보이게 되고, 라인을 잘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경력이 1, 2년 차가 되면은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데, 초심자 때 수술했던 환자분들이 이제 방문을 해서 경과 체크를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컴플레인도 많이 걸리고 많이 뽑아도 문제가 생기고, 라인을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도 결과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수술이 잘 되고 나면 흉터 개수를 줄이거나 흉터 사이즈를 줄이려고 하는 단계가 오는데요. 흉터 개수를 줄이는 거는 특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흉터를 한 개라도 줄이게 되면 흉터가 커버하고 있는 면적을 옆에 있는 흉터에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캐놀라를 더 긴 걸 써야 되고, 그리고 자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시스트가 포지션을 좀 바꿔줘야 되고, 또는 받침대를 써야 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흉터를 개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흉터 사이즈를 줄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흉터 사이즈를 줄인다고 스트로크 횟수를 줄이게 되면 지방 양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는 프로텍터를 사용해서 수술은 원활하게 잘 되면서 흉터 사이즈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동 흡입기를 사용해서 수술하게 되면 흉터 부위가 진동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진동 흡입기로 수술하는 방법을 포기하는 것도 고려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들이 다 이루어지면은 마지막으로 재수술을 시작하게 되는데, 재수술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수술을 교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흉터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흉터로 어떤 자세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겠구나 라고 먼저 상상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이 안쪽은 유착이 매우 심한 상태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과정 중에 그 부위를 만져보고 유착의 강도도 확인하고, 그 주변 조직까지 다 유착이 되는지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유착이 강하면 박리하는 게 위험할 수가 있고, 그 박리 후에도 그 부위를 이식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함몰되거나 울퉁불퉁한 부위를 항상 잘 확인해야 되고, 주변 부위도 뽑아서 맞출 건지 아니면 주변 부위는 박리만 할 건지 그런 부분도 결정을 해야겠죠. 이렇게 6단계를 통해서 지방흡입 의사가 성장을 하는데요. 각 단계를 잘 해결해 나가면서 넘어가면 실력 있는 의사가 되겠고, 해결을 못하고 넘어가면 같은 부작용이 계속 반복되면서 실력 있는 의사가 되지 못하겠죠. 저희는 6단계의 고비를 다 넘기기 위해서 2, 3mm의 얇은 캐놀라를 사용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풀타임 핸드메이드로 수술하고, 미들 레이어를 최대한 다 뽑아주고, 슈퍼피셜 레이어도 뽑아주고, 딥 레이어는 듬성듬성 뽑아줘서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대용량을 뽑아주고, 팀 수술제와 흉터 맞는 프로텍터를 사용해서 흉터의 개수를 줄여주고 사이즈를 작게 해줬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미세 매뉴얼 테크닉입니다.